지난 시즌 토트넘과 가장 달라질 풍경 하나를 꼽으라면 유로파리그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토트넘은 리그 우승보다 차라리 유로파리그가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옥은 영상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토너먼트 우승은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안개 속이지만 EPL과 가장 큰 차이는 맨시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맨시티는 과거 왕국을 건설했던 맨유나 더욱 과거의 리버풀처럼 역사적인 우승 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다른 팀들에게 리그 우승이란 챔스급 난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클럽의 리버풀마저 챔스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에 맨시티에 밀려 EPL 타이틀은 놓쳤고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리버풀의 리그 우승은 1회에 불과합니다. 즉 라리가나 세리에아 팀들의 자주 격침당했던 챔스보다 차라리 리그 우승이 쉽다고 여겨졌던 90년대와 달리 현재 잉글랜드의 팀들은 레알이나 윈햄 같은 팀을 만날 챔스나 맨시티와 경쟁할 PL이나 똑같이 극악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파리그가 EPL에 비해선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올해의 강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토트넘이 유로파의 일강은 아니지만 올 시즌 참가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토트넘을 상대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만한 클럽은 없습니다. 유로파 토너먼트 16강 이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강팀 첫 번째는 맨유입니다. 최근 맨유는 분명 모든 면에서 과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저평가받고 있지만 그들의 스쿼드는 유로파리그에 출전한 팀 가운데 가장 두텁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에도 선수 영입은 멈추지 않았으며 투자금은 퍼거슨경 시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결과를 내지 못하던 다수의 선수 중 일부만 성장해도 맨유는 지난 시즌과 전혀 다른 경기력을 펼칠 수 있고 지지난 시즌과 비교해선 분명 작년의 맨유는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어드밴테이지는 불과 3개월 전에 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격파하고 우승한 토너먼트 경험입니다. 우승 DNA란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토너먼트에서 큰 자산이고 FA컵 디펜딩 챔피언들은 경험을 안고 유로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리그에서 맨시티와 승점 경쟁을 펼치기엔 쉽지 않고 시즌 후반부로 흐를수록 최대 목표가 유로파 우승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트로피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맨유의 통산 유로파 우승은 1회입니다. 토트넘도 흡사하지만 리그 후반부의 성적은 유로파의 출전 명단에 상당한 차이를 일으킵니다. 클럽이 리그에서 우승 혹은 하위 경쟁의 필사적인 상태와 최우선 목표가 유로파나 챔스 토너먼트가 될 때의 차이점은 주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입니다. 가끔 리그에서 부진한 클럽이 주력 선수들을 주말 경기에 대거 쉬게 하고 주중에 열린 챔스나 유로파에서 총력전 끝에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매년 일어나는 재방송입니다. 유로파 강팀 두 번째는 AS 로마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로마를 만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난제이고 특히 로마원정 경기가 성사된다면 토트넘 어린 선수들은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7634명이 들어설 스타디오 올림피코의 장관은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웅장함입니다. 그들이 가진 최대의 숙제는 데로시가 캡틴이 아니라 진짜 감독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리뉴 로마에 비해서 데로시 로마는 두려울 정도는 아니고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단 그들은 유로파 레벨의 유럽 타이틀 경험이 창단 100년 역사상 아직 없습니다. 무리뉴가 따낸 컨퍼런스 리그 타이틀은 유로파보다 한 단계 아래의 트로피입니다. 세리에아 우승은 3회가 있으므로 리그 후반에는 유로파에 더욱 총력전을 펼칠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측면이 관건입니다. 강팀 세 번째는 포르투입니다. 우선 포르투가 챔스가 아닌 유로파에 있는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의외일 것입니다. 그들은 30회나 자국 챔피언에 올랐고 챔스 우승 2회, 유로파 우승 2회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오타비오를 사우디에 방출하며 받은 6천만 유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남은 여름 이적 시장이 그들의 최대 난제입니다. 포르투는 언제나 리그 우승을 차지해야 하는 클럽이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리그와 토너먼트를 병행할 두터운 스쿼드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클럽은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유로파 리그에 참전하는 스페인 클럽은 전통적으로 언제나 우승 후보였고 레알 바르샤와 챔스 진출권을 다투다 밀려자리한 강팀들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의외로 80년대에 두 차례나 라리가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지만 유럽 대항전을 통틀어 연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놀 알과실 감독은 1988년 소시에다드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시작하고 1990년 B팀에서 프로 데뷔했으며 1998년까지 A팀에 헌신한 팀의 레전드입니다. 심지어 감독 생활을 2011년 소시에다드 유소년팀에서 시작했으며 B팀 코치와 감독 대행을 거쳐 2018년 A팀 감독에 부임한 말 그대로 소시에다드의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소시에다드의 사상 최초로 유럽 타이틀을 안긴다면 홈 스타디움의 동상이 바뀌는 것은 확정입니다. 다섯 번째 클럽은 라치오입니다. 역시 이탈리아 클럽도 유로파의 영원한 우승 후보이고 디펜딩 챔피언마저 세리에의 아틀란타입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 독일의 무패 우승 주인공 레버쿠젠을 격침시키며 화려하게 유로파를 제패했습니다. 유베, 인테르, 밀란과 경쟁하다 밀린 클럽을 유로파에서 만나는 것은 가능하면 토너먼트의 후반부이길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라치오의 연고지도 라치오주 로마시입니다. 그들 또한 UEFA 슈퍼컵 타이틀은 있지만 아직까지 유로파 타이틀은 없습니다. 과거 70주라 불렸던 팀들 가운데 유로파 트로피가 없는 두 개의 로마 팀들이 이번 시즌 등장하게 되었고 혹시 그들끼리 맞붙게 된다면 로마는 전쟁 확정입니다. 지난 시즌 코파 이탈리아 양팀의 대결에서 3명이 퇴장당했고 서로의 서포터가 홍염과 맥주병을 경기장에 투척하는 대환장 혈투를 펼쳤습니다. 유럽 클럽들은 멀리 있는 해외팀엔 큰 적대심이 없지만 바로 옆 라이벌들에겐 전투력을 불태워왔고 만약 그들이 16강에서 맞붙는다면 8강에서 기다릴 팀 입장에선 행운입니다. 유로 대항전이란 경기력 외에 대진운의 성격이란 리그에선 볼 수 없는 특색에 의해 우승팀의 황금빛 라일이 마련되었고 이 또한 축구 역사에서 자주 펼쳐진 익숙한 풍경입니다. 여섯 번째는 올림피크 리옹입니다. 과거 프랑스 최강이었던 리옹은 파리에게 완전히 타이틀을 물려주었고 오랜 부침 끝에 유로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한 클럽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경기장을 방문한 리옹은 말 그대로 미친 분위기입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그냥 제3세계 경기장에 가까울 정도로 다인종, 다문화의 전투력이 높은 팬들이 가득하고 프랑스 클럽들이 마르세유만큼이나 가기 싫어하는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토트넘과 리옹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리옹의 최고 이적료 방출, 토트넘의 최고 이적료 영입, 바로 은돈벨레 더비입니다. 토트넘이 은돈벨레 영입의 아픔 이후 6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에 극단적으로 몸을 사리는 행보로 이어졌다면 리옹은 반대로 6천만 유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선두 추격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준비 자원은 현재에도 파리와 비교 불가이고 프랑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더욱 오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옹 입장에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시발점으로 유로파 우승보다 거대한 축포는 없습니다. 역시 리그 우승 가능성이 낮은 올 시즌 그들에게 최대 목표는 유로파입니다. 대망의 일곱 번째는 무리뉴의 페네르바체입니다. 무리뉴가 유럽 대항전에서 어떤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 없고 그가 토트넘에 가진 감정 또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팬 입장에선 만약 두 팀의 대결이 성사되고 경기 후 포옹하는 장면이 펼쳐진다면 유로파의 또 다른 이슈입니다. 감독이 바뀐 클럽이기에 전력은 미지수이지만 무리뉴 이름만으로도 유로파에서 페네르바체를 만나고 싶은 팀은 없을 것입니다. 남은 유로파의 복병으로는 니스, 프랑크푸르트, 빌바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남겨둔 아약스 또한 유럽 대항전 전통의 강호입니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로파의 우승이 누구라고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면면은 화려하고 어떤 의미에서 챔스보다 더 결과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올 시즌 챔스 우승은 많은 전문가들이 음바페까지 영입한 디펜딩 챔피언 레알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승 후보들을 살펴봤다면 토트넘의 상대팀이 정해진 이후에는 더욱 디테일한 상대팀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EPL이 희막했고 이제 유럽 대항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제패하기 위한 클럽들의 뜨거운 동기와 경쟁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하나의 클럽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